피로 얼룩진 권력, 계유정난의 전말. 1452년 5월 조선의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단종이 불과 13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은 통치 경험이 없었고 정치적 기반 또한 미약했기에 당시 조정은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관례적으로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통해 국정을 도맡아야 했으나 단종에게는 수렴청정을 맡을 어머니나 조모인 대왕대비가 없었다. 이는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가 단종을 낳은 직후 산후결로 사망했고 문종이 이후에 새로운 왕비를 맡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단종의 즉위는 당시 조정을 주도하던 고명대신들에게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 조정을 이끈 주요 인물은 문종의 고명을 받은 고명대신들이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그리고 우의정 남지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좌하며 국정을 운영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이들의 권력 집중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김종서는 국방 문제와 북방 정책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는 조정 내에서 일부 세력에게 불만과 견제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세종의 여러 아들들, 즉 대군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주목받았다. 수양대군은 문무에 능하고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으며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심취하며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였다. 수양대군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권력을 잡기 위해 인재들을 포섭하고 자신만의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안평대군은 예술적 감각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지식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였다. 1453년 조정 내에서의 권력 다툼은 극에 달하였다. 당시 단종의 보좌 세력으로 김종서와 황보인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수양대군은 이를 왕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같은 해 10월 수양대군은 권람, 한명회, 홍윤성 등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다. 그는 단종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김종서를 제거할 명분을 내세웠고 야간에 병력을 동원하여 김종서를 기습적으로 살해하였다. 이어 황보인과 조국관 등 다른 고명대신들도 숙청하며 조정 내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 사건은 계유정난으로 알려졌으며 수양대군은 이 정변을 정난, 즉 나라를 어지럽히는 난을 평정한 행위로 미화하였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권력을 공고히 하며 단종을 점차 정치적 중심에서 배제하였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포상을 내리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여 지지 기반을 넓혔다. 결국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의 7번째 왕인 세조로 즉위하였다. 단종은 상황의 지위로 격하되었으나 이후에도 그의 존재는 세조 정권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단종은 1457년 사약을 받고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수양대군의 정변은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어린 단종의 즉위로 인한 권력 공백을 틈타 벌어진 계유정난은 조선 초기에 형성된 신권 중심의 정치체제가 왕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강압적 정권 장악 방식은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적, 윤리적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